완벽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포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전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쉬었습니까? 오늘 2025년 4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할 날짜가 30일이다. 30일 이후에 사퇴가 임박했다. 그리고 김문수, 홍준표 2강으로 가지 않겠나. 내일 저녁에 발표되겠습니다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가 30일. 저는 30일 이후라고 봅니다. 30일 날은 아닌 것 같고 30일 이후 사퇴 임박. 김문수, 홍준표 2강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사실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지경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거의 60% 이상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후보 출마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를 불렀다.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경선 2차 경선 결과가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김문수, 홍준표 2강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동아일보 보도부터 먼저 볼게요. 한덕수 이르면 30일 사퇴 후에 대선 출마 입장 밝힐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30일이냐? 왜 30일이냐? 여기에 내용이 나옵니다. 29일 날 그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요. 29일 날. 그래서 29일 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법안이 하나 있는데 헌법재판소 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한다. 뭐냐? 대통령 몫에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인 30일 이후에 사의를 밝히지 않겠나. 빠르면 30일. 그리고 5월 3일 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해지니까 5월 3일 전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5월 3일이 금요일인가요? 5월 3일이 금요일인가요? 한번 봐주실래요? 오늘 28, 29, 30 1, 2, 3 토요일이군요. 토요일. 예. 그래서 이번 주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대선 출마는 가시화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여기 바로 밑에 기사 보면은 정대철 헌정회장이 동아일보 기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난 25일 날 지난 주말 되기 전이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더라. 만나자고 하더라. 즉 이 말은 정대철 헌정회장과 상의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궁금한 점도 있을 테고 또는 정세 판단도 좀 받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정대철 헌정회장 본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출마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30일 이후, 그러니까 내일이 오늘이 월요일이고 내일 29일이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 저녁에 이제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2차 컷오프, 대선 후보 컷오프가 나오는데 여기에 1등, 2등만이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지금 4명이 나오기 때문에 저의 예상으로는 한 판에 특정 후보가 50% 이상 나오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1등, 2등이 올라가서 5월 3일 날 결승전에서 한 명으로 좁혀지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동아일보 보도 한 번 더 보죠. 한덕수 단일화 하려면 5월 11일 이전. 5월 11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대통령 후보 선거 등록일, 후보 등록일 마감일입니다. 그러니까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뭐 단일화 되는 대로 바로 후보 등록하는 게 좋죠. 후보 등록하면 이제 뭐 선거운동 바로 할 수 있으니까. 5월 11일. 방식은 뭐 콘클라베식, 교황 선출하는 뭐 그런 거 또는 경선. 지금 홍준표 후보가 구체적인 경선을 이렇게 하자고 본인이 밝혔어요. 본인이 만약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1등 후보가 되면 한덕수 후보하고 2번 정도의 토론회를 한 다음에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 짓자. 완샷 경선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좌파 진영에서 지금 한덕수 부인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이 더 퍼블릭 기사인데요. 한덕수 부인은 4대째 기독교 집안, 목사, 정조부는 이완용과 법적 분쟁에서 승소, 이런 퍼블릭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밑에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에 보면 저 왼편에 있는 분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부인 되시는 분입니다. 예, 최아영 여사입니다. 최아영 여사. 이 최아영 여사의 집안 내력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최아영 여사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지금 민주당이 최아영 여사 주변에 뭐 무속 신앙에 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안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뭐 뉴데일리 보도, 뭐 퍼블릭 보도 다 나온 건데, 지금 정조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전북 김제에 죽동교회 등 다수 교회를 설립한 인물로 전해진다. 지금 그 단임연적당, 우리 대한민국에서 단임연적당 크리스찬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전라북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교회들이 많이 설립됐습니다. 또 최아영 여사의 친아버지 고 최현식 씨는 죽동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78년도 종교교회 장로로 취임한 바 있고요. 뭐 밑에 보면 최 목사는 고 최학삼, 최 씨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최아영 여사의 정조 할아버지 최학삼 목사 같은 경우는 평양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뒤에 1920년 죽동교회를 세웠다. 전북 김제에. 뭐 그리고 그 이외에도 명량교회, 남포교회, 선유도 교회를 개척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이 MBC 뉴스 외전 제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제가 MBC 지금 방송은 최근에 뭐 편파, 불공정 보도의 대명사처럼 비판을 받고 있는데, 뉴스 외전에 박지원이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일단 타이틀을 무속은 한덕수 부인이 김건희 어머니급이다. 이런 말이 있죠. 여기 쭉 밑에 내려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행자가 단일화 어렵죠. 이렇게 하고 진행자가 안 하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박지원 의원이 자칭 정치 구단이잖아요. 단일화. 밑에 보면 단일화 못해요. 그러니까 못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부분에 보세요. 이 라디오 프로기 때문에 제가 멘트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한덕수가 정치판에서 성장한 잡초 같은 그런 근성이 있다고 하면 내가 대선에 실패하더라도 당권을 잡고 국민의힘을 먹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온실 속에서 자란 난초란 말이에요. 수양버들. 자, 뭐 그 이야기 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한덕수가 나오면 김건희 무속 국가에서 살았는데 무속으로 치면 한덕수 부인은 김건희 어머니급이에요. 또 그런 세상을 살겠냐.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좌파 진영에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출마한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파간다를 하는 거예요. 한덕수 부인이 김건희 어머니급이다. 뭐 이렇게 프로파간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박지원 의원의 이 MBC 뉴스 외전에 나와서 이야기한 걸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앞부분으로 가보면 이번 국민의힘 경선이 어떻게 되겠는가. 박지원 의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때 국정원장 한 사람입니다. 나름 안테나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진행자가 2강까지 못 간다 이렇게 물어봐요. 한동훈 안철수 이 두 분 2강까지 못 간다. 자, 그래서 박지원이 뭐라고 하느냐. 최종 대결은 홍준표 김문수. 최종 대결은 저기 나오죠. 2강까지 못 간다 이렇게 물으니까 최종 대결은 홍준표 김문수.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하느냐. 홍준표 후보가 1등으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본다는 거예요. 본인은. 박지원 의원의 전망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1등을 홍준표가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보면 박지원 의원이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경선 방법도 당원 50%, 국민 50%이기 때문에 그 맥들이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진행자가 뭐라고 하느냐. 최종 후보는 일단 홍준표 후보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밑에 있습니다. 좀 더 밑에. 김종영 밑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저기 나오죠. 그런 상황이 최종 후보는 일단 홍준표 후보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명태균 게이트가 복병으로 남아있는 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뒷부분에 가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제 이분은, 박지원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개인적인 성향상 못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저기 보면 나오죠. 박지원, 성향상 못 나와요. 성향상 못 나와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단일화, 두 번째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런 것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국민이 투표해서 만들어내는 거지만 후보로 이제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하늘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D-37 대선 한덕수발 지각 변동. 국힘과 한덕수 합치면 이재명과 접전.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 여론조사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 일면 머리 기사예요. 예, 났네요. 예, 일면 머리 기사. 잘 뽑아 놓으셨습니다. 저기 보면은 지금 자 한덕수 후보가 나오고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1등을 했다.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한덕수 25, 김문수 13 합쳐서 38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과 접전을 벌일 수 있죠. 자, 그런데 한동훈이 나왔다. 16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는 25 유지하고 한동훈이 16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41이죠. 민주당
이재명 43. 홍준표 경우는 좀 다른 것이 홍준표도 16이 나오고 한덕수가 25가 나오는데 이재명이 1%가 줄어듭니다. 그 1% 줄어든 게 어디로 가느냐? 진보당 김재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요번에는 단일화 협상 안 한다고 선언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세 후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홍준표, 한동훈이 나오면 16%의 포션을 가져가면서 한덕수 후보 25%라고 합쳐가지고 이재명하고 거의 접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오늘 아시아투데이 일면 머리 기사입니다. 상당히 유의미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아시아투데이가 또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순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1등, 한동훈, 홍준표 2등, 안철수 3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이걸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게 적합도예요. 적합도.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자, 요 통계표를 제가 따로 또 보내드린 게 있죠. 혹시 그래픽 보셨나요? 없나요? 없나요?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 김문수 밑에 숫자 적을 좀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연령별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돼 있죠. 30대, 40대, 50대, 60대. 예, 자, 요거 보세요. 김문수 후보는 60대, 70대에서는 37%, 41%까지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10대, 20대, 30대 가면은 18%, 23%로 꺾입니다. 그럼 밑에 세 번째에 있는 홍준표 보세요. 홍준표는 10대, 30대에서 34%, 32% 엄청 나옵니다. 70대 이상 가면 11%밖에 안 나오죠. 한동훈이는 빼고. 자, 그럼 무슨 소리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60, 70대가 많이 지지한다는 소리입니다. 홍준표는 10대, 20대, 30대가 많이 지지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 뭐 댓글에 뭐 브리타님 댓글 쓰셨지만 홍준표 후보는 2030의 소구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여의도에 그 대합빌딩에 지금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뭐 유정보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 점심시간 전후로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사실은 각 후보 출정식 할 때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철우 네 군데 다 갔어요. 다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느낀 바대로입니다. 저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면 김문수 캠프 출정식 갔을 때 제가 거기서 현장에서 봤던 많은 지지자들 뭐 사실 사무실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터져 나갔거든요. 거기에 많이 오신 분들이 60, 70대예요. 60, 70대가 다수였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도 뭐 사람이 터져 나갔는데 거기 보면 20대, 30대도 꽤 있었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자, 그 차이인데 그 차이가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시고 YTN 기사 한번 보세요. YTN 여론조사 6.3 대선 후보별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했더니 여기 보면은 자, 그래픽 한번 봅시다. 자, 이재명하고 1대1로 붙였을 때 누가 제일 많이 나오죠? 1등이 한덕수입니다. 30. 그죠? 2등이 홍준표입니다. 29. 3등이 김문수 27. 그 다음에 한동훈 24, 안철수 2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저 후보별 가상 양자 대결만 보면 한덕수로 가면은 예를 들자면 홍준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고 나서 한덕수하고 힘을 합치면 이재명을
꺾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거죠. 그죠? 한덕수가 만약에 안 나온다 이러면은 지금 저 표상으로만 보면 홍준표가 1등입니다. 예. 근데 지지층이 6070에 집중되어 있는 김문수, 10, 20, 30에도 지지층이 폭넓게 있는 홍준표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어제 보면은 이제 여론조사 마지막 하기 전에 주말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서울의 홍대 입구 가서 젊은이들하고 버스킹 했죠. 김문수 후보는 인천시장 유정복 찾아가서 같이 뭐 환담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YTN 보도를 보면은 지금 사실 여론조사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들쑥날쑥합니다. 사실은 어떤 여론조사 보면 뭐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1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가 압도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여론조사 보면 또 한동훈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철수가 압도적으로 1등하는 경우 여론조사는 거의 없어요. 응?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윤어게인이 부합하면 2030 아까 누가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제가 방송하면서요 제가 느끼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냐 하면은요,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자기 수만 이렇게 계속 매몰돼서 집중해서 보면 전체 판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김문수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홍준표 지지자도 있고 뭐 또 심지어 한동훈 지지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 캠프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대합 빌딩을 나와서 보면 훈수 뜨는 사람이 더 잘 보입니다. 뭐 저는 어느 특정 캠프에 들어가서 자리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훈수 뜨는 사람이잖아요. 약간 떨어져서.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 특정 캠프에 가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객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론조사라는 게 김문수 우위로 나오는 것도 있고 홍준표 우위로 나오는 것도 있고 심지어 한동훈 우위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딱 보면 김문수 홍준표 2강입니다. 2강. 특히 2차 경선 결과는 당원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전국에 84만 명쯤 되는데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한동훈이 63% 먹었잖아요. 그래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때만 해도 한동훈의 정체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한동훈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또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 한동훈이 이재명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악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당원들이 봤을 때는 이거 신뢰성이 확 떨어지는데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동훈의 어떤 지지세 또 득표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당원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김문수 홍준표 2강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광장 민심은 김문수 대세다. 이 말씀도 자유님 맞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보면 60, 70대는 김문수 지지가 높죠. 지금 광화문 집회 현장에 가보면 60, 70대 되는 분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다만 2030, 10, 20, 30 세대는 홍준표 후보 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0, 70 집회 현장에만 있는 분들은 김문수 후보가 대세인 것처럼 생각이 되죠. 당연히. 하지만 전체적으로 판을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판을. 왜? 여론조사라는 게 다 연령층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선입견이나 바이어스를 조금 제거하고 좀 객관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배신자만 안 되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신자.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이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서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문수라는 후보의 이미지, 홍준표라는 후보의 이미지, 한동훈 후보라는 이미지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 그 제가 약간 좀 동물을 연상해 봤는데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그 꼿꼿한 선비 같은 이쁘게 생긴 학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저는 아주 이쁜 색깔도 이쁜 학이다. 꼿꼿한 선비 같은 원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그럼 김문수 후보는 뭐냐? 김문수 후보도 약간 종류는 다르지만 꼿꼿한 심성을 가지고 그동안 깔끔하게 살아온 분이다. 그런 이미지를 받죠. 일종의 학이다. 보면 홍준표 후보는 뭐냐? 저는 봤을 때 호랑이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직업이 검사였지 않습니까? 검사도 처음에 강력부 검사라고 전국에 있는 조폭들 때리잡는 검사였습니다. 호랑이다. 본인이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번에 국가 경영을 하고 싶은데 태종 이방원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 태종 이방원이 얼마나 무자비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죄도 없는 자기 처남 민무구 민무지를 그냥 숙청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인 세종 임금이 잘 성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태종 이방원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학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두 사람, 이 조합이 맞을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은 학과 같은 성품이고 한 사람은 호랑이 같은 성품이고, 이게 조합이 맞을 건지, 이건 여러분이 선택해 보세요. 그럼 저쪽은 이재명은 뭐냐? 이재명은 홍준표 후보의 말에 따르면 양아치다 이렇잖아요. 그죠?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홍준표 후보의 말입니다. 양아치지.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앞에 상대가 홍준표 후보의 말에 따르면 양아치인데, 여기가 학과 같은 성품을 가진 두 분 조합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학과 같은 꼿꼿한 성품의 한 분, 호랑이 같은 맹수 같은 후보가 한 명, 이게 좋을 것인지, 조합은 어떤 조합이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줘요. 지금 그게 국면이 학과 호랑이.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김문수 후보가 아주 꼿꼿하고 선비같이 살아온 그런 학의 기풍을 굉장히 좋아하죠. 맞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면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뭐 구김이 없이 깔끔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자기 지조와 원칙을 버리지 않고. 지난번 그 국무회의 국회안에서 국무위원들 다 일어나라고 서영교 국회의원이 큰 소리 칠 때 다른 사람들 다 일어나서 이 90도로 인사하는데 김문수 후보만 딱 앉아가지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때 저분은 자기의 소신을 버리지 않는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본 거죠. 자,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 39, 민주당 40. 골든 크로스가 눈앞이다. 지금 이 밑에 보면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 쭉 밑에, 이 밑에 좀 더 내려가 보세요. 정당 지지도 추이, 이거 말고 밑에 보면은 요거를 한번 봅시다. 정당 지지도 추이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걸 보시면은 지금 빨간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죠? 자, 1차, 2차 보시면 1차, 2차가 언제냐면 1월 3일, 1월 10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언제 집행이 됐느냐? 1월 15일입니다. 자, 그러면 3차가 1월 17, 18이잖아요. 즉 3차 국민의힘 지지율 나온 게 46%가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가고 나서 저렇게 올라갔습니다. 46%. 국민의힘 지지율이 불과 2주 전에 36%로 해가지고 민주당보다 떨어져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수감이 되면서 지지율이 10%가 뛰어 올랐습니다. 46%까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넉 달 동안 급상승을 한 이유는 바로 윤석열의 힘입니다. 그죠? 46% 올라갔죠? 그 다음에 40% 밑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8차 보면은 2월 20일, 22일.
그리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되는 것이 3월 7일이거든요. 그럼 10차 여론조사 보세요. 10차. 10차 또 42로 떨어졌던 게 45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46%, 45% 이런 식으로 지지율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때는 반드시 뉴스의 이슈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예.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취소되거나 석방되거나 이럴 때 지지율이 확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4월 4일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된 날이잖아요. 그럼 4월 4일이 언제냐? 13차, 14차 보세요. 14차. 13차에 41%였는데 14차에 35%까지 떨어지죠. 왜 떨어지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니 대통령도 지켜주지 못하는 저 국민의힘 저 정당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실망감이 반영이 된 거죠. 41에서 30으로 뚝 떨어지죠. 14차 여론조사 보면. 자, 그런데 최근에 또 살살살 올라가죠. 지금 39%까지 올라갔습니까? 왜 올라갔습니까? 대선 경선이 벌어지잖아요. 기대감을 이제 슬슬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지율을 지난 4개월당 이 추이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도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올린 게 아니다. 결론은 누가 올렸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봐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슈가 이번 대선 경선에서 빠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빠지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는 윤 어게인 집회가 계속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에너지를 계속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이미 이야기했네요. 네. 됐고. 자, 각 후보별 상황 한번 보죠. 먼저 김문수 캠프. 지금 단일화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김문수. 한덕수 대행 출마하면은 신속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경선 초반부터 문화일보 기사네요. 네. 출마하면 즉시 찾아뵙고 신속 공정한 단일화 성사시키겠다. 김문수 후보 캠프 쪽은 이 국민 경선, 국민의힘 경선 초반부터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를 냈던 부산 시당위원장인 박수영 의원 이런 사람들이 한덕수 차출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슈가 되면서 김문수 캠프로 합류했거든요. 그 뒤에 장동혁 의원 등등. 그래서 김문수 캠프 쪽은 지금도 이제 한덕수 후보가 나오기만 하면 후보로 나서기만 하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일화하겠다 이 입장이에요. 자, 그럼 홍준표 후보는 어떤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거 최종 후보가 되면은 한덕수와 단일화 토론 하고 원샷 국민 경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단일화 토론을 2번 하고 원샷 국민 경선하겠다. KBS 뉴스는 예. 죄송합니다. 최종 후보 되면 한덕수와 단일화 토론 후 원샷 국민 경선하겠다. 근데 여기 이제 본인의 멘트를 보면은 의미심장한 멘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냐? 우리 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못 되더라도 이재명만 잡을 수 있다면 흔쾌히 그 길을 택하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 보면 나오죠?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못 되더라도 이재명만 잡을 수 있으면 그 길을 선택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지난주 지난 한 2주 정도 쭉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준표 후보가 월간조선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 8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가 와서 자기가 코치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책임 총리를 시켜서
국내 내치는 그 책임 총리에게 맡기고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안보 이런 외치를 담당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만 하면 오케이 하면은 내가 대구시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가서 책임 총리 하면서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 이야기 또 전제는 뭐냐면 총리가 대통령 후보가 된 적은 없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국가 경영이다.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국가 경영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은 내가 총리로서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대목 한번 보세요. 홍준표 내가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못 되더라도 이재명만 잡을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 내피셜입니다, 여러분. 요건 저의 해석입니다.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된다 하면 한덕수 후보하고 국민 토론, 경선 토론 2차례 하고 원샷 경선하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뭐냐? 자기가 책임 총리를 할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즉, 한덕수 후보는 외교통이잖아요. 지금 관세 전쟁이나 뭐 미국과의 뭐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허정희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한덕수 후보를 외교, 국방, 통일, 안보 또는 경제, 통상 이런 역할을 하는 대통령으로 올리고 홍준표 후보가 책임 총리로 차고 들어가서 대한민국 전반의 국가 경영을 자기가 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합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쭉 뉴스를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허정희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댓글을 조금 볼게요. 여기 추러스님,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만 지지요. 앞으로도 쭉 투표도 대선이 마지막 국민의 짐 절대 안 지을 것임요. 제가 봤을 땐 추러스님은 좌파입니까? 지금 이 시국에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 제가 오늘 후반부에 말씀드릴 건데 좌파들은 조국 당은 대선 후보 안 낸다고 선언했어요. 네? 무슨 소리냐? 민주당의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모든 좌파 세력들이 연합을 합니다. 이재명이 싫어도 아니 좌파 진영 사람들이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설을 했다든지 뭐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뭐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산다든지 이거 모릅니까? 다 압니다. 알지만 왜 이재명을 지지하겠냐는 거예요. 이재명을. 좌파 진영에 후보가 누구로 정해지면 묻지마 지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파 진영은 아이고 제가 한동훈 안철수는 빼겠습니다. 탄핵 찬성파니까. 가령 김문수 지지하는 분들은 야 홍준표 저런 점이 있어서 안 좋다. 홍준표 지지하는 분들은 야 김문수 저런 점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한가하게 상대방 비난하고 지적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누구 한 사람으로 정해지면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시키고 심지어 자유통일당도 끌어들이고 자유민주당은 지금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은 김문수 지지를 선언했으니까 또는 심지어 조원진 우리 공화당도 다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가장 큰 집이 국민의힘이니까 여기서 오픈 마인드로 마음을 열고 4촌, 6촌, 8촌, 심지어 10촌까지 다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를 긁어 모아도 이재명 민주당을 지금 이길까 말까 한데 지금 앉아가지고 이제 홍준표는 저래서 안 되고 김문수는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발 이런 댓글도 쓰지 마세요. 제가 참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가하게 개인 어디 시장 가서 물건 삽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좌파들은 대한민국 좌파들은 이재명이 나쁜 짓 한 거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화의 성지라고 주장하는 광주에서조차도 이재명에 대해서 몇 표 나옵니까?
압도적으로 몰아주잖아요. 근데 민주화의 성지라고 주장하는 광주 유권자들이 바보입니까? 왜 그런 이재명을 지지하지? 이재명을 밀어야만 대선에 이길 수 있다고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전략적인 판단.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우파, 애국우파들도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 어디 가서 싫다, 저 사람은 보기 싫다, 어디 가서 뭐 시장 가서 뭐 쇼핑합니까? 그런 식으로 이 대선 선거판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로 정해지면 묻지마 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묻지마 지지. 그래도 이길까 말까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댓글 하나 보고 여러분에게 이게 좀 소리쳐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윤석열 대통령 4월 4일 파면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정치적 허무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좌절감을 곱씹고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그럴 건데? 언제까지? 대선이 지금 오늘로 치면 36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투표 안 해? 나 투표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정치 허무주의에 빠지고 패배주의에 빠지는 순간 가장 저질스러운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가장 저질스러운 정치 세력에게 지배당하고 싶으세요? 그럼 투표장 안 가도 돼요. 또 우파 후보들 뭐 선출됐는데 저 사람은 저게 싫어서 나 안 갈래. 투표 안 할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론은 가장 저질스러운 정치 집단에게 지배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판단하겠어요. 만약에 한동훈 나오면 한동훈이 만약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다 이러면 이 당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쫓아낸 단두대 밀어넣은 한동훈이 만약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다 이러면 저부터 국민의힘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심각한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은 다른 변수로 생각해 봅시다. 일단 당원 50%가 이번에 투표를 오늘까지 하기 때문에 한동훈이 선출될 일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지난주 말에 토론회가 있었죠.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토론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홍준표, 한동훈 사사건건 깐족거린다.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토론장이 후끈 달아올랐는데 이거 보시면은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깐족된다. 뭐 깐족된다는 이야기가 몇 번이나 나오는 13차례 13차례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깐족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열받았지. 그리고 자기가 당대표였으면 계엄도 없었고 탄핵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여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홍준표 후보의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때마다 넥타이 2개를 사서 하나는 동훈이 준다고 자랑하고 다녔다. 김 여사를 형수라고 불렀는데 형수한테 못된 짓 하는 건 이재명하고 똑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니 한동훈이 뭐라고 했느냐. 누가 넥타이 주면 그 사람 잘못을 그냥 따라가 주냐. 이 대목에서 제가 좀 느낀 것은 한동훈은 아직 검사티를 못 벗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또 홍 후보가 또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게재됐다. 한동훈의 가족이 범인인가 아닌가 이야기해라. 이랬더니 결국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런 토론전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자, 더 퍼블릭 기사를 보면 한동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 당원 게시판 사태 사실상 인정.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준표 후보가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원색 비난하는 글 올라왔다. 한동훈 후보 가족이 했나?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아니요로 답변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성역이라고 생각하는가? 익명 게시판에서 비판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한동훈이 응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빠져나가지 말라. 응?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가족이 했구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반응을 이렇게 보인 것은 공직선거법 때문에 그런 거죠. 이재명이 그 토론회 중에 거짓말했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도 검사 출신이니까 아는 거죠.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일단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년에 당선됐는데 야 그거 거짓말이었다, 가족들이 쓴 거 맞다 이러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 취소될 수 있거든요. 그런 토론이 있었다. 또 퍼블릭에서 하나 더 보면 스페인 IE 대학 교수 심규진 교수는 그 19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 한동훈을 지금 오히려 비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김문수 향해 이재명보다 정과 많아 발언한 한동훈에게 당신 말은 맞는데 심장은 썩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심규진 교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습니다. 즉 이 첫 문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 말이 다 맞다. 그러나 당신의 심장은 썩었다.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정치검사의 교만이다. 왜? 그 한동훈이 김문수 후보에게, 김문수 후보 전과가 많아요. 왜? 과거 노동운동 할 때 아주 급진 좌파주의자였잖아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혐의로 징역을 많이 살고 했는데 그 전과가 이재명보다 건수로 많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저지른 전과와 김문수가 저지른 전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근데 그런 어떤 범죄의 어떤 성격은 차치하고 그냥 건수 많네? 건수 많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재단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점에서 이거는 완전히 심장이 썩어버린 정치검사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심규진 교수가. 자, 이재명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어제 결국 민주당 그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득표율이 몇 프로? 89.77%. 역대 최고 득표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지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거 조선일보 속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89.77%로 역대 최고 득표율. 좀 어이가 없는 지경입니다. 좀 반올림하면 90%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거 봅시다.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위키피디아, 위키백과사전. 여기 보면은 이재명, 이낙연 나왔거든요. 저 오른쪽 밑에 보여주세요. 이재명이 당시 몇 프로 얻었느냐? 50%입니다. 50%. 이낙연이 39%. 그랬던 이재명이 이번에는 몇 프로? 90%. 이게 말이 돼요, 지금? 그때도 후보가 4명 나왔네. 그죠? 지금은 3명이죠. 이낙연 후보가 39%나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대 대통령 선거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 저기도 한번 보세요. 문재인 56%, 손학규 22%.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어제 90% 받아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다는 건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더 볼까요? 제일 역대 높았다는 노무현 16대 대통령 선거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몇 프로? 72%. 노사모들이 돌풍을 일으킨 72%. 근데 어제 이재명은 몇 프로? 90%. 자, 이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거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후보 경선에서 뭐 노무현, 문재인, 이 앞에 이재명조차도 50% 초반에서 70% 초반까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노무현 같은 경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역대 최고 득표율을 올렸는데 72%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재명은 몇 프로? 90%.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은
똘똘 뭉쳤다 이 소리죠 지금. 똘똘 뭉쳤다. 자, 그래서 상당히 민주당 진영이 지금 정권 재탈환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뉴스 브리핑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댓글을 좀 보면서 이재명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대 빵으로 파면 선고 나는 걸 보고 제가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소위 말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준거 집단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어떤 분은 김문수 지지자도 있고 홍준표 지지자도 있고 심지어 한동훈 지지자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자기가 김문수를 좋아한다고 자기가 홍준표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마치 전체 여론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확증 편향 증세에 빠지게 됩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약간 떨어져서 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전략이 나와요. 전략이. 지금 좌파 진영이 이재명에게 저렇게 올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표를 다 끌고 모아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하자가 많지만 이재명에게 올인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하자가 많습니까? 형수한테 욕설한 그거 들어보셨죠? 인터넷에. 그거 듣는 순간 저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하지만 왜 좌파 진영이 왜 이재명에게 올인하겠습니까? 이재명이라는 말을 세워놓고 가야 민주당이 정권 재탈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 쪽은 또는 우파 진영은 어떤 말을 써야 될 것이냐, 까만 말을 써야 될 것이냐, 흰 말을 써야 될 것이냐, 누런색 말을 써야 될 것이냐, 이걸 지금 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여기 우리 정치 고관여층이 들어오시는 이런 우파 정치 토론 유튜브를 보면 나는 까만 말 싫어, 나는 흰 말이 좋아, 나는 누런색 말 싫어, 나는 검정색 말이 좋아, 이러면서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말이 선택될 때는 나 그냥 말 타러 안 갈래, 경마장 안 갈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쇼핑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선 후보를 정하는 것은 자기가 선호하는 정치 지형, 정치 세력에서 누군가를 뽑으면 묻지마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도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까 말까 하다. 그래서 지금 한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자, 알부민 광고 좀 하겠습니다.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다는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제가 방송하기 전에 하나 마셔봤습니다. 1522-2429로 전화하시면 아투TV 시청자님들께는 60병 사게 되면 30병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2박스 값으로 3박스를 살 수 있습니다. 1522-2429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내용으로 썸네일 한번 보여주시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30일날 30일이면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사퇴 임박했다. 30일에서 5월 3일 그 사이에 아마도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하고 후보 대선 출사표를 던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김문수, 홍준표, 2강 구도로 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선 3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